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단순하게 살아라. 베르너 퀴스텐마허. 요즘 들어서 왠지 마음이 어수선하고 살도 찌는 것 같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 마음 같지 않다면 지금 당장 기분을 전환시켜주면서 내 주변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책 소개해 드립니다. 주변에 쓸데없는 것들을 없애라. 지방과 거실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의 정신을 훨씬 더 지치게 만든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뒤범벅이 된 선반이나 낡은 물건들이 포진해 있는 방을 외면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그것 때문에 지나친 부담을 느낀다. 무질서가 비만을 부른다. 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영국의 사물관리 전문가 카렌 킹스턴이 몇 년간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집안을 어지럽게 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비만인 경우가 많았다. 결정을 뒤로 미루는 고질병. 주변이 지저분하면 결정을 뒤로 미루려는 병이 도지기 쉽다. 어수선함은 사람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우리 마음이 어수선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변 환경에 내 마음 상태가 그대로 반영돼 있더라고요. 주변에 너저분하거나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다면 분명 내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지저분한 주변 환경은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 훨씬 해로운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게 바로 무의식의 영역이잖아요. 이 주변 환경이 바로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부정적이고 일을 뒤로 미루게 하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신체적으로도 비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 참가했던 비만이었던 여성이 정리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 공간에서 무언가를 예전처럼 막 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됐다라는 경험담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올렸던 컨텐츠에서도 월세가 밀린 집들은 하나같이 집이 지저분했다는 다주택 관리자의 말을 들어보면 지저분한 공간은 우리의 재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단순하고 깔끔한 해결책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저도 뭔가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복잡할 땐 늘 쓰레기 봉투부터 먼저 집어들어요. 그리고 쓸데없고 필요 없는 거, 먼지 쌓인 거, 이런 것들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서 내 마음속에 쌓인 부정적인 것들, 생각들도 함께 쓸어 담게 되고요. 남은 공간을 싹 한번 닦아내주면 남은 찌꺼기 같은 감정마저 깨끗하게 되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주변을 싹 돌아보면 이제 나한테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에 둘러싸여서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무의식이 분명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아까와는 반대의 의미로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내가 원하는 일이 생길 것 같은, 몸에 생긴 군더더기도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이상 나한테 필요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내 마음속이든 내 공간이든 발들여 놓지 않겠다라는 결단도 생기게 되고요.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해 보시면 두 번 다시는 이전의 혼란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지실 거고요. 잠시 또 흐트러질 수 있지만 금방 또 정리하고 돌아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건 착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때 항상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신다고요? 다툼이나 소란이 싫고 그냥 그게 편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경우에는 언제부턴가 착하다는 칭찬이 좀 듣기 싫더라고요. 그냥 내 말을 잘 듣게 만들기 위한 어떤 교묘한 장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보편적으로 건강한 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따라가거나 희생하는 관계이기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의 이익을 조금씩 조율하는 그런 관계인데요. 이건 어느 정도 힘이 비슷해야 이루어지는 관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장기적으로 더 잘 지내고 싶다면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건강한 자신감. 미국의 심리학 교수 매뉴얼 제이 스미스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라고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그렇게 하도록 조종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취향의 주권. 옷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점원이 그 색이 최신 유행이라고 할 때 그 점원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내 취향과 다르다는 걸 굳이 설명하거나 하는 즉시 자신감은 약화되고 다른 사람의 조종을 받을 수 있다. 서로 상반되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으면 관계에서 중심을 잃고 상대는 당신이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당신을 조종하려 들 것이다. 최상은 서로의 판단에서 조금씩 물러나 서로 양보안을 만드는 것이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듣더니 이젠 그거 비슷한 말만 하려고 해도 또 시작이다 하면서 귀를 이렇게 닫아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고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부모나 교사들이 잔소리하는 부분이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게 될 때 그렇게 잔소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뜨끔했습니다. 잔소리는 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게 되죠. 별로 안 친한데 잔소리하기는 어렵잖아요. 자녀들이나 배우자, 연인에게 어떤 잔소리를 많이 하시나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힌트입니다. 나 스스로 잔소리를 들어서 고쳐진 것이 있는가? 젊은 시절 비판을 가하는 사람 말보다는 아무런 편견 없이 대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큰 믿음을 주는 사람 말이 더 마음에 와닿는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녀나 친구, 배우자에게. 우리 자신도 그렇듯이 잔소리 너무 듣기 싫었고 또 잔소리 들었다고 고치거나 바뀌어지지 않았잖아요. 잔소리가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큰 믿음을 주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하지만 충분히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힘이 되고요.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책과 함께 다양한 재생 목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틀어놓으시고 생활하시거나 주무시면 일상생활에서 주는 특별한 책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드립니다.